네, 구사구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달 한 달쯤 됐나요? 자, 이분을 모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전하고 계신 현진 약사이시자 부산문화여성포럼의 김명신 회장님 오늘 다시 스튜디오 구사구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회장님과 함께 9988, 네, 88하게 99세까지 사는 건강 비법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 준비했는데요.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뭐 건강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많으시고 또 건강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도 챙기기도 하시는데 우리 회장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어떤 거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예.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네. 뭐 첫 번째 질병에 안 걸려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질병에 안 걸리게 하고 또 질병에 걸려서도 또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역력 길러야겠죠. 네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면역이라고 하면은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전염병으로부터의 장치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실제 면역력이란 우리 몸 전체 신체 곳곳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저항력의 총칭이 면역력입니다. 네. 예를 들면 머리카락에는 머리카락 면역력이 있고 장에는 장의 면역력 그리고 간에는 간의 면역력 그리고 또 우리 피부에는 피부 면역력은 우리 몸 전체 곳곳에 다 있어요. 네네. 또 우리가 과음한다든지 폭음, 폭식, 스트레스, 영양 편중 이러한 것들도 면역력이 높으면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찍이 히포크라테스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이 면역력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요즘 뭐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면역력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여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회장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먼저 좀 해야 될까요? 첫째, 네, 좋은 공기 마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둘째, 우리 좋은 물 먹어야겠죠. 네. 그리고 셋째는 규칙적인 운동해야겠죠. 네. 그리고 넷째, 스트레스 덜 받아야겠죠. 아하. 스트레스 받아도 잘 이겨내야겠죠. 네. 우리 사회자님, 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제일 높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행복할 때? 그래, 예, 맞습니다. 예, 행복할 때? 우리 몸에 행복할 때가 베타엔돌핀이 생성되어서 네. 우리 몸이 최고의 면역력을 높일 때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웃음 운동이라고 있죠. 네네. 우리가 가상으로 웃을 때도 이 웃음 치료, 네. 웃을 때 우리 몸에 베타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돼서 우리 몸에 최고로 좋은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많이 네.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예, 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음식이겠죠. 네네. 예. 자, 5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된다. 공기의 중요성인데, 사실 도심 속에 살면서 좋은 공기 마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회장님. 예, 어떻게 예. 대비해야 될까요? 예, 예. 지금 우리나라 공기는 중국발 미세먼지. 네. 중국이 봄, 여름에는 황사죠. 네네. 가을, 겨울에는 석탄. 지금 석탄 떼는 계절이니까 굉장히 이 석탄 미세먼지가 많이 우리나라에 날라오고 네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예요.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재 공장 뭐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나오겠죠. 네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측정인 PM, 네. PM이라는 뜻이 분진 파티큘레이트 매트라고 하는 아주 이 초미세먼지 극미세먼지예요. 네네네. 이 측정하는 기구조차 사실 아직 우리나라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내년부터 이 환경부가 준비한다고 하던데 네. 모르겠습니다. 실천이 될지. 일본이나 미국 선진국 등은 1990년대부터 초미세먼지 PM2.5 네. 쉽게 이야기하면 머리카락 20분의 1 내지 30분의 1 크기를 측정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아주 작아서 네. 코틀에서 안 걸러져요. 아하. 바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폐에 꽂혀요. 그리고 이 폐에서 혈관을 타고 돌면서 우리 몸에 폐암은 물론 치매부터 심근경색, 뇌경색, 물론 나중에 호흡기 질환, 조상까지 모든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실외 공기는 요즘 나쁘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 거의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외출할 때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뭐 실외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도 자제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실제로 심각한 것은 실내 공기예요. 아, 실내 공기가 예, 심각하다. 예. 네. 실내 공기는 정체되어 있어서 실외 공기보다 수백 배 더 오염되어 있어요. 네, 네. 그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스 처음 탁 켤 때 가정에서 네.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우리가 음식 볶거나 음식할 때 나오는 불완전 그 연소된 물질들 네, 네. 그리고 환경 호르몬 가구 옷 책, 뭐 신발 이런 곳에서 다 나오는 수백 가지의 화학 물질이 인체를 알게 모르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내 공기보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1000배나 빨라요. 네. 그래서 2014년에 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년에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이나 된다고 아하, 합니다. 그렇군요. 하루에 20만씩 거의 네, 네. 죽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실내 공기로 사망하는 숫자가 거의 60% 421만이 죽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막을 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네. 제일 첫 번째 환기를 자주 시켜야 돼요. 아. 근데 이 환기를 시키는데 외부에 미세먼지가 실외에 많을 때는 네. 거의 좀 집안에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물걸레질을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공기청정기도 저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기정화 식물들을 실내에서 좀 좀 많이 길러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렇게 좀 공기 환기를 좀 자주 시키고 공기 정화 식물 기르고 공기 청정기도 좀 사용하시고 청소도 좀 자주 하시고 그래야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 짚어주신 게 이제 깨끗한 공기와 함께 좋은 물이라고 하셨는데 물을 마시는 것에도 특별한 방법이 있겠죠, 회장님? 예, 네. 예. 물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물질 중에서 제일 먼저 흡수돼요. 네, 그리고 뭐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10%만 부족해도 탈수가 일어나서 사망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원인 모르는 질병들이 네, 물 부족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네, 네. 물 부족으로 일어나는 질병은 물이 아니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네. 고칠 수가 없어요. 네. 외국에서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질 좋은 물을 먹이는 습관을 길러요. 네. 그래서 미리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참 물 적게 먹어요. 네. 짜게 먹으면서. 네. 근데 우리 성인이 실제적으로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2리터 내지 3리터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렇게 좋은 물을 매일 마시면은 우리가 거의 질병 다 예방을 해요. 네. 물의 역할이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시면은 영양분을 나르고 네. 우리 노폐물을 배설하고 유해물질을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은 당뇨나 뭐 아토피, 고혈압, 변비 이런 고지혈, 피부 노화 등도 다 예방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좋은 물이라는 게 어떤 물일까요, 회장님? 예, 좋은 물이나 어떤 물이겠어요? 네. 우리가 잘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첫째 중금속이 없고 그다음 세균이 없고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약 알칼리성 물입니다. 네, 네. 그런데 보통 우리 가정에서 네. 역삼투압 정수기 많이 쓰죠. 네, 그렇죠. 예, 이 역삼투압 정수기는 거의 미네랄을 다 걸러버려 가지고 산성화된 물이에요. 네. 우리가 이 산성화된 물을 계속 먹을 때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어서 성인병을 굉장히 유발시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삼투압 정수기를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물을 끓여서 여기에 미네랄을 첨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현미라든지 보리라든지 이 뭐 옥수수 종류를 네. 첨가해서 꼭 끓여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물은 꼭 이 식사하고 난 뒤에 한 2시간은 후는 충분한 물을 드시고 네. 그리고 식사하기 30분 전에 네. 우리가 물을 드시고 네. 잠자기 전에는 꼭 물을 드시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정수기 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예. 역삼투압 정수기 물에는 미네랄, 그러니까 보리, 현미, 옥수수를 좀 첨가해서 끓여서 드시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자,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가장 흔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식을 챙겨 먹는 건데,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좀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균형 잡힌 식단은 면역력을 높이는 첫째 조건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5대 영양소,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균형 있게 섭취할 때 네. 우리 몸은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서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거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가 이 에너지를 만들 때 불쏘시개 쉽게 네. 이야기하면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아무리 풍부해도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영양소를 보면은 주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해요. 예. 그리고 양질의 그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요. 네. 근데 단백질도 식물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네.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은 거의 식물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먹는 식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식재료에도 공격적 식재료와 수비적 식재료가 있습니다. 아, 네. 공격적 식재료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공격적 식재료란 네. 바이러스와 세균과 직접 싸워서 임파고를 튼튼히 하는 식재료가 아. 공격적 식재료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요? 예, 여기에는 거의 우리가 먹는 백색 채소, 마늘, 뭐 양파, 뭐 배추. 버섯, 배추, 양배추 이런 게 백색 채소가 공격적 식재료고 네네. 그다음에 붉은색 채소와 과일이에요. 뭐 비트라든지 뭐 토마토라든지 네네. 그리고 보라색이에요. 네. 그리고 블루베리, 포도 가지에 들어있는 보라색의 야채와 과일이 공격적 식재료고 네. 비타민으로서는 비타민 C가 공격적 식재료입니다. 그러면 수비적 식재료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수비적 식재료란 네. 바로 우리 피부, 점막,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세균의 침입을 막는 게 수비적 식재료예요. 네네. 요즘은 장점막이 헐거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유발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점막을 튼튼히 하는 수비적 식재료란 녹황색 채소 아. 우리가 항상 먹는 네. 그게 당근, 뭐 참외 그리고 녹색 채소는 시금치, 뭐 케일, 부추, 쑥갓 등등 많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으로서는 비타민 B, 음. 그러니까 뭐 현미, 뭐 기리, 메밀 이런 네. 게 많이 있겠죠. 그리고 비타민 E, 네. 예, 견과류라든지 씨앗이라든지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무틴, 후코이단, 알긴산이 많이 들어있는 다시마라든지 아, 해조류, 해조류 종류. 예, 네. 거기에다가 연근이라든지 네. 토란이에요. 네. 이런 공격적 식재료와 수비적 식재료를 우리가 골고루 섭취할 때 네. 우리 몸은 공격과 수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면역력이 증강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7가지 색깔의 야채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라는 겁니다. 네, 네. 세계보건기구가 하루에 섭취하는 군장하는 야채가 네. 350g이에요. 아, 350g. 예. 네. 거기에다가 과일까지 합치면 800g입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양이죠. 다 섭취 못 하겠는데요, 회장님. 예, 네. 실제로 섭취 못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 90% 이상이 네. 충분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 못하고 있죠. 실제 섭취하는 양은 6.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섭취하는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걸 저는 비타민 보조제로서 보충하라는 거죠. 네, 실제 네.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너무 백색 야채만 치우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녹색이라든지 붉은색, 네. 붉은색 야채가 굉장히 부족해요. 네, 네. 이 야채를 그 조물주께서 이 색깔 있는 야채를 만드신 이유가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좋은 거를 색깔을 보고 좀 알아보라고 이렇게 넣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예, 자, 예. 그런 얘기가 있던데. 자, 오늘 시간이 좀 너무 짧네요. 회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도 다 못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시간이 다 돼서. 예. 예. 회장님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시간을 좀 예약을 하고 오늘 예.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아, 네. 그래요? 네, 네. 예, 예. 다음에 또 나오셔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지금까지 특별소대석으로 현직 약사이자 부산 문화여성포럼의 김명신 회장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 한 번 되짚어보니까 좋은 말씀 또 생각이 나시고 건강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좀 생활에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번에 또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유라 신도시의 주거 명작 아름다움으로 기억되는 아파트 일동미라주 더스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풍경의 주제는 내가 집을 소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샵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